이번에는 경상남도 밀양으로 떠납니다. 또 한 분의 무모한 건축주분을 찾으러 왔거든요. 이분은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심지어 한옥을 고치셨대요. 이분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밖에서 보기엔 대문은 평범한데 오늘 이 집인가 보네요. 근데 지붕이 벌써 3개에 채가 3채인데 이 큰 한옥을 설마 한 사람이 다 고쳤다는 말씀인가요? 아유, 이분들이시군요. 표정도 밝고 인상도 참 좋으신데요. 전문 목수시죠? 아닙니다. 평생을 영업만 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서부터 한옥에 살고 싶었던 박자순입니다. 아내 손을 들어주려고 한옥일을 배운 김고입니다.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상태가 어땠나요? 처음에는 오시는 분마다 뭐 이런 거 구입했냐고. 저는 너무 좋아서 자랑을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자랑한 분마다 뭐 이런 걸 구입해서 자랑하노 이런 식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지은 지 80년 된 한옥은 너무 낡아서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 기아집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래야 되는 거야. 집이 엉망진창이잖아. 이 뭐 칠도 엉망진창 다백기집 보고 뭐 이래야 되니까 조금 황당스러웠죠. 천천히 집 좀 둘러볼까요? 대문을 들어서면은 가장 먼저 손님을 접대하는 사랑채가 맞아주고요. 예전엔 대문이었던 행랑채를 지나 한옥의 가장 중심인 본체를 만나게 됩니다. 무모하고 용기 있게 고치고 다시 이제 수선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제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너무 예뻐서 샀는데 한 2달 만에 와서 세상에 누수가 돼갖고 곰팡이가 서러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걸 확인한 뒤 수리하기 위해 한옥 전문가를 불렀죠. 기와를 전체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놀랬고. 주거 하나에 3천만 원? 네. 자 이렇게. 근데 그 당시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무슨 저게 3천만 원이야 이러고. 저는 그냥 고치면 안 되겠나.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용은 생각 안 해봤지만은 많아봐야 한 2, 30만 원. 물이 새는 부분만 잘 막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용기가 참 가상했죠. 위에서 딱 보니까 용마루가 약간 내려갔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니까 밑으로 흘러내려갔더라고요. 요거다 싶더라고요. 요거는 되겠다. 근데 치고 올리니까 되더라고 또. 그래서 다 치고 올렸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손기술이 좀 있으세요? 손기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우리 남편 못질도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평소에 못질을 하면 했지 남편 못질도 못했어요. 하여튼 좀 황당했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한옥 수리였는데요. 무사히 마친 뒤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남편 자신이었답니다. 한옥을 고치다 보면 이제 그 창호하고 이 유리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 또 많이 되잖아요. 처음에 이 문이 원래 있었던 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에 유리만 있었고 이제 이런 문살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원래 이걸 다 철거해서 새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이런 나무 못 구한다. 옛날 나무는 못 구한다. 이걸 잘 활용해라라고 힌트를 주고 가신 거예요. 문살이 없으니 한옥 느낌이 안 들었대요. 그래서 아내는 그동안 꿈꿨던 한옥을 생각하며 문살 무늬를 직접 그렸다네요. 문살만 하나 더 생겼을 뿐인데 고풍스럽고 우아한 한옥의 멋이 한결 더 살아나는 것 같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관심은 참 많았어요. 한옥이든 뭐 현대식 집이든 이렇게 가면 인테리어가 조금 색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이걸 좀 특징적으로 했구나. 디자인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이제 제가 맡은 거죠.
아내는 설계하고 남편은 수리하고 역할 분담이 확실하군요. 날씨가 더운 아래 지방은 한옥의 문을 많이 만들었다죠. 다행히 석가래와 기둥이 튼튼해서 본체를 수리할 때는 크게 고생할 일이 없었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손을 대신 곳이 많지 않은 거죠? 이게 석가래나 이게 나무 부분은 저희가 손댄 건 하나도 없고요. 이제 회백이 오래돼서 떨어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회백칠 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쪽에 텐마루 있는 쪽에 여기가 제가 너무 흘러가 있더라고요. 텐마루는 본격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은 남편은 오랜 시간을 망설였다고 해요. 초짜인데 저 기아집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고치면 나중에 한옥 망칠까 또 봐. 망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제가 어설프게 만약 했잖아요. 그럼 일이 더 꽃배기 1에 곱하기 2가 더 들어가는 거죠. 남편의 선택은 한옥 학교. 건축비도 아끼고 집도 잘 고치려면은 한옥을 제대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5달 동안이나 한옥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아 진짜 걱정 안 했어요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갔다 오면 집을 이렇게 고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미래만 본 거죠. 그리고 또 잘 할 거라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말은 이래하지만 처음에는 걱정을 좀 했는 것 같더라고 내 보니까. 아이 제가 걱정만 이래. 했어. 아내의 철석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구슬땀 좀 흘렸다는 남편. 한옥을 배우면서 제일 처음 도전한 공간이 바로 여기 본체인데요. 그때는 정말 생초보였죠. 하지만 가장 열정을 불태운 시기라네요. 물이 샜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인가요? 예, 이쪽입니다. 지금도 살짝 이렇게 물이 샜던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여기가 그 바로 역사적인 그 장소군요. 시발점이었죠. 본체에서 가장 힘들게 수리한 공간이 주방이래요. 아내의 취향이 너무 까다로워 초보가 맞추기 힘들었거든요. 이 창문도 상당히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창문도 원래 이랬었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은 이제 벽으로 대부분 돼 있고 보통 가정집에 주방 하면 작은 틀, 창문틀 그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공간을 물론 주방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바깥 그 경치를 보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통창을. 물론 계획은 아내가 했지만은 실질적인 공사는 남편의 몫이었죠. 그런데 난관이 하나 생겼대요. 그 이 나무 두께가 사실은 다른 데보다 많이 두꺼운 모양이더라고요. 창틀 두께가. 그렇네요. 전체가 다 제재하시는 목공소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잘라달라니까 도대체 이걸로 뭘 만들 거냐고. 그 이제 창틀을 한다 이러니까 아니 무슨 창틀을 이렇게 두껍게 하냐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두껍게 하냐고. 거기서도 말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상상이 안 갔습니다. 저 두꺼운 걸 갖다 도대체 어디서 쓰지? 그러니까 기둥도 두껍고 밑에 판도 넓고 바닥 두껍고. 판도 두껍고 저걸 어떻게 저 끼워놔가지고 어떻게 저걸 결구를 시키냐. 나 도저히 상상이 안 갔는데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뭔가 답이 있으리라 이 생각을 이제. 이해는 안 갔지만 남편은 결국 아내가 원하던 두께의 나무로 창틀을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말 듣기 참 잘했어요. 창문의 모던한 느낌도 살짝 나면서 정말 이쁘죠? 아까 말씀하셨던 요 기둥을 다시 보니까요. 나무가 좀 많이 썩고 하면 교체를 좀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눈에 보이지만은 이 길이가 아닙니다. 밑에가 50cm가 밑에 더 있어요. 그러면 50cm보다도 더 깊게 더 파야 되거든요. 바닥을 깊이 파내려간 뒤 썩은 기둥을 교체하는 고난도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초보가 할 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은 남편은 앞뒤 가리지 않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네요, 글쎄.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분이 건축주고 저는 데모도. 맨날 화나서 열받으면 저한테 건축주가 말이야. 건축주고 이제 화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래 맞다 건축주는 아무것도 안 하지. 시키면 이러면서 시키는 이제 대로 하는 데모도. 그렇게 불만을 그렇게 표시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둘째 딸인데요. 요즘 아빠를 보면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래요. 수리를 하는 걸 엄마가 더 많이 하시고 아버지가 수리하시는 건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진짜 이걸 아빠가 하셨다고 해서 엄마한테 동영상도 찍어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동영상을 봤는데 진짜 아빠가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셨지? 보면서도 안 믿겨요, 진짜. 본체는 성공적. 이때부터 남편은 자신감이 붙었다죠. 바로 행랑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영락 없는 소설 때문인데요. 이 문을 열면 그러니까 밖으로 바로 나가는 문인 거죠? 대문만 일단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보여드려 일단. 오, 아니 이거는 당연히 대문이죠. 네. 오, 아니 담이 있네요. 대문을 열면 담이라니? 저는 살면서 처음 봤는데요. 원래 이 집이 건축 당시에는 이렇게 여기를 대문으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사시면서 월세 받으실 거라고 여기를 이제 막아버리고 여기를 지금 우리 서 있는 이곳이 방이었어요. 방 개수를 늘리려고 대문을 막았던 건데요. 부부는 방을 허물고 예전의 행랑채로 되돌리기 위한 복원 작업을 결심했죠. 한옥에는 역시 전통 대문이 잘 어울리는 법이죠. 행랑채에 원래 딸려있던 방은 다실로 사용할 계획. 비가 내리니까 더 운치 있네요. 저는 기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는 막연하게 한옥 사랑이었거든요. 모르면서. 근데 이제 저도 남편하고 같이 한옥을 손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아까 결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서로가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어우러져야 아름다움도 표출이 되고 아름다움이 더 빛이 나는구나. 이번에는 사랑채로 안내합니다. 어머, 이건 굴뚝 아니에요? 어머, 가만 보니까 불을 떼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 아궁이 방이 있나 봐요? 이 제대로 구들문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구두를 갖추셨나 봐요. 네네, 맞아요. 이게 공기 역학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안 할래 했거든요. 제가 구들방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랑 보고 해달라 하는데 안 된다고. 반대하던 남편은 이번에도 결국 아내를 위해 구들 학교까지 다녀왔답니다.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보통 굴뚝이 반대 방향에 있어야 이게 연기가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굴뚝도 여기 있고 문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을 떼는데 어떻게 이게 이 사람이죠. 설계 도면을 교수님한테 요렇게, 제가 이렇게 물었을 이렇게 때 해도 가능하다.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교수님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이게 대동고래 방식이랍니다. 이틀 배운 게 전부인데 남편이 구두를 너무 잘랐더래요. 솜씨를 인정받아 요즘엔 구두 놓아주러 원정까지 다닌다죠. 하는 순간에는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안 한다라고 말해야 되나? 그 무조건 내 차지입니다. 우리 신랑은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진짜. 내가 뭘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 내가 한다. 야 이게 정말 딱 한 칸인 것 같은데 참 아늑하고 굉장히 좋네요. 황토하고 모리를 하다 보니까 이 갈라지더라고요. 흑손으로 싹 다 그걸 또 골랐죠. 그걸 메우고 메우고 갈라지고. 이 계속 그냥 그 메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그릇으로 모래를 갈아내는 작업인데요. 소리가 나네요, 소리가. 이렇게 공들인 덕에 아내 마음에 쏙 드는 구들방이 완성됐답니다. 사랑채는 공사기간이 가장 길었대요. 여기가
사랑채군요. 아니 언뜻 봐도 이렇게 완성이 된 듯 안 된 듯 그렇거든요. 네, 저희가 네. 소장님 오시기 전에 100% 완성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아, 완성 안 하셔도 돼요. 완성 못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니, 마음 아쉬워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 안채에서 또 익힌 기술을 요게 또 10분 발휘할 수 있는 또 선생님께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요 창틀도 요거 새로 다 짠 거고요. 요 해벽은 이제 빈틈이 보이더라고요. 색깔의 구석구석진 부분이 벌려도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황토가 떨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빈틈없이 실리콘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백도 또 칠하고, 단련된 기술이 이제 조금 좀 접목이 좀 된 거고. 사랑채까지 수리하는데 꼬박 2년이 걸렸다는군요. 이제는 어지간한 한옥 목수들 부럽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게 됐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제가 이래 같이 일을 해보니까 한 2년 동안 이제 일을 해보니까 다 해내. 해내는데 나머지 일은 제가 다 해야 돼. 지금 생각해 보면 솔직히 머나먼 여정이고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좀 힘들죠. 할 말이 없네. 포구를 뚫고 찾아온 손님은 남편의 한옥 스승님이랍니다. 이 집을 수리하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셨대요. 아, 처음에 우리 선생님이 집 고치겠다고, 고칠 수 있다고 찾아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참 뭐라 그럴까 좀 한심했죠. 한심하셨어요? 예. 집이 조그만한 집도 아니고 이제 하나, 둘, 셋 횡랑채까지 하면 세 동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하려 그러는 게 신축은 손재주 좀 있고 눈썰미 있으면 할 수 있지만은 보수는 경험이 없으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두 부부가 나서는데 처음에 놀랐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했다는 게 확 느껴지는. 그 문구가 항상 머릿속에 딱 들어져. 시작은 보잘것 없지만은 또 끝은 창자리라. 끝까지 가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모처럼 비가 갠 오후. 사랑채에서는 문에 한지를 대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빠 풀주면 그 풀을 뻑뻑해. 이게 골고루 쫙쫙 펴불러. 오늘은 둘째 딸까지 일손으로 보탰습니다. 한지가 뭉치지 않게 골고루 풀을 발라주는 모양이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아주 능숙한데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 남편이 고수한테 연락을 해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아낸 거예요. 안 해본 일도 걱정 없이 선뜻 도전하는 배포는 부부가 서로 닮은 것 같습니다. 한지에 꼼꼼하게 풀을 발라 들뜨지 않게 눌러주면은 사랑채의 문이 우아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거 근데 하는 거 재밌어? 어때? 난 재밌어. 난 힘들어도 너무 재밌고 행복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행복해.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지 뭐. 그치?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힘들지가 않아. 안 힘들어 진짜. 한옥은 아내의 오랜 꿈이었죠. 늘 상상만 하던 집을 현실로 만들어준 거는 기꺼이 한옥학교에 입학을 하고 아내의 일꾼을 자처한 남편분 아닐까요? 이제부터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겠구나. 뭔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가짐을 다졌죠. 건축비 좀 아끼려다 어느새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진 부부. 두 사람의 땀이 담긴 이 한옥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세요.